한도윤은 28년 동안 성실하게 버스 핸들을 잡아온 기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에서 버스를 점검하고 승객들의 하루를 안전하게 책임져 왔죠. 그가 운전하는 7번 시내버스는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안전운전을 믿고 매일 승차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는 모범 기사라는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그런 그가 드디어 정년을 맞이한 날, 동료들은 작은 케이크와 함께 기념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차고 앞에서 찍은 사진 속 도윤의 모습은 복잡했어요. 도윤이 형,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후배 기사가 웃으며 말했고 도윤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스며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형님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내 기사의 인사에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결같이 운전대를 잡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버스는 이제 다른 기사가 운전하겠구나. 저 승객들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에 맡겨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매일 아침 첫 차에 타던 할머니, 학원에 가는 중학생들, 출근길 직장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과 나누었던 작은 인사들,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당부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저녁상을 차리며 여보, 이제 연금도 나오고 적금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없어요.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2번째 신혼생활 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말로 그런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할까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동네 모임으로 나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관계망이 없었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질 테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특별히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의 일상을 그려봤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급할 것 없이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시장도 보고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하루를 채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진 도윤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시계를 보고 다시 누워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자유가
정말 달콤한 것일까요? 도윤의 새로운 일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28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여전히 새벽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아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계획해 보려 했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이제 출근할 것도 아닌데. 아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냥 잠이 안 와서요라고 대답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아내의 일상에 자꾸 끼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네라며 한숨을 쉬며 다시 풀어헤치더군요.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괜히 나와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고 돈만 쓴다 하며 핀잔을 주었고 청소를 도우려 하면 더 복잡해진다. 그냥 TV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에 서툰 것은 사실이었지만 뭘 해도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아내 눈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모양이었거든요. 그동안 아내만의 영역이었던 집이라는 공간에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어서 생긴 마찰이었죠. 당신 정말 답답해요. 맨날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TV만 보고 이것저것 참견만 하고. 아내의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더 힘든 것은 대화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조차 어색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수다나 드라마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지만 도윤은 그런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도윤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도윤은 자신이 방해만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위축됐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버텨온 것보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직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있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집안의 불편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손주가 좋아할 간식을 준비했어요. 마트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골라오고 아들이 즐겨 먹던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은 언제나 도윤에게 큰 기쁨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6살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드는 모습에 도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키도 더 자란 것 같고. 도윤은
손주를 안아 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제잘 들려줬고, 아들은 회사 프로젝트로 바쁘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죠. 도윤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글쎄, 아직은 적응 중이야.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독서도 하고 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 요즘 하는 일이라곤 연금만 축내는 거야.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일만 방해하고 이것저것 참견만 하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쌓인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순간 달아올랐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손주만 천진하게 할아버지, 진짜 일 안 해요? 할머니는 왜 화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할아버지는, 도윤은 어떻게든 대답해 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억지 웃음만 지으며 그냥 쉬고 있단다. 할머니가 농담하신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도윤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 앞에서 무능력한 노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시간들,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았던 날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모든 희생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설거지를 하며 아내의 등을 바라봤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화가 난다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살에 버스 기사가 되어 30년 가까이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로 향하던 수천 개의 아침들.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았던 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초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이도 잘 키우고 아내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학원비며 과외비며 온갖 교육비를 벌기 위해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아내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동안은 바쁜 일상에 파묻혀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꺼내어 펜을 들었어요. 학창 시절 이후로 거의 쓰지 않던 일기장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된 걸까?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도 존엄이 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문득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20살의 자신, 여행을 꿈꿨던 청년 시절의 자신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좋다. 자유를 찾겠다. 그 순간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두려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지,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냥 지쳐버린 감정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상태였어요. 며칠 후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밥은 챙겨 먹고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도윤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나도 이제 늙은이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내가 떠난 다음 날 도윤은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혼자 살 집이요. 중개업소 직원은 나이 든 남성이 혼자 원룸을 구한다는 게 신기했는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라고 몇 번 되물었지만 도윤은 단호했어요. 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하고 깔끔한 곳으로 부탁합니다. 부동산 직원과 함께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시끄럽고, 어떤 곳은 너무 어둡고, 어떤 곳은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마침내 찾은 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낡았지만 단정한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작은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기타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기타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장롱 속에 잠들어 있었죠. 줄도 끊어지고 먼지도 쌓였지만 이제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이사한 첫날 밤, 도윤은 빈 원룸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거리의 풍경이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세탁기 사용법을 익히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버스 기사 시절에는 식당에서 대충 때우거나 아내가 해준 밥만 먹었는데 직접 요리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웠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빨래 한 벌 개는 것도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좁지만 이곳은 내 세상이다. 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67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지만 도윤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내일부터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원룸 생활이 한 달 정도 지나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도윤은 고민 끝에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구인구직 사이트도 뒤져보고 동네 상점들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 때문에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경력이 좋으시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가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었는데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자리였어요. 편의점 사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도윤의 나이를 보고 망설였어요. 야간 근무가 정말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분들도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데 도윤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버스 기사를 했습니다. 새벽 근무도 많이 해봤고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사장은 도윤의 진중한 태도에 마음을 놓은 듯 했어요. 그럼 일주일만 해보시죠. 괜찮으시면 계속 하시고요. 첫 출근 날 도윤은 여러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POS기 사용법, 상품 진열 방법, 택배 접수, 처리 등등. 처음에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도윤의 밝은 인사에 손님들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늦은 밤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 야근을 마치고 맥주를 사가는 직장인들,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며 김밥을 사가는 아주머니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 사장님, 밤새 고생 많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라디오 DJ 같아요. 대학생이 웃으며 던진 말에 도윤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이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지만 다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한 달 후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당황해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왜 집을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요.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지내고 있어요. 곧 얘기하러 갈게요. 무슨 얘기요? 당장 집에 들어와요. 하지만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편의점 일을 마친 후 오전에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도윤은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시 찾은 자존감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뭘 그만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고요. 도윤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하죠. 연금만 축낸다고 하고 하는 일이라곤 빈둥거리는 것뿐이라고 하고.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나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아내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내 꿈도, 내 취미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쓸모없다고 하고 짐이라고 하고. 그럼 나는 뭐예요? 아내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집을 나가는 게 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이제 헤어져요. 도윤이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도윤의 말에 아내는 더욱 놀랐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지 않아요.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서류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눈 뒤 원룸에서 나와 조금 더 넓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은 투룸이었습니다. 여전히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원룸보다는 훨씬 쾌적했어요. 작은 베란다도 있었고 부엌도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공간을 자신만의 안식처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책장을 놓고 기타를 놓을 수 있는 스탠드도 샀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져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했어요. 생활이 안정되자 도윤은 기타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로 치던 기타를 다시 배우고 싶었거든요. 동네 음악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 나이 많은 학생에게 당황했지만 도윤의 열정을 보고 정성껏 가르쳐 주었어요. 아저씨, 정말 늘었어요.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어요. 리듬감이 좋으시네요. 같이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손주뻘 되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학습자였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도윤 선생님,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가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건 젊은 시절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SNS에도 가입해서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기타를 연습하는 영상, 혼자 해먹은 요리 사진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67세의 새로운 도전, 정말 멋있습니다.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힘이 나네요. 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들이 개인 메시지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도윤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돈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보는 TV 프로그램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이 도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작은 베란다에 앉아 기타를 튕기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구박받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늦게라도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도윤은 기타 선율에 맞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유로워진 영혼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면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쉰 후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공연장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공연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무대에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의 짜릿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를 보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어요. SNS 팔로워도 1000명을 넘었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며 놀라워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도윤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도윤의 새로운 삶도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그의 성실함에 감동해서 시급도 올려주었고 기타 실력도 날로 늘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도윤의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며 말이에요.